8일째 단식을 이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전격 합당을 제안했는데요.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 대표가 제시한 시대 정신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8일간의 단식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에 단식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정부 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한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 전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몸이 좀 많이 위독한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8일 넘기면서 사실은 이제 심정지를 걱정할 정도로 그 의료인들이 그런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바이탈 사인이 안 좋았고요. 네. 역대 단식했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도 이제 8일 정도 되면 병원으로 실려가서 그곳에서 단식을 이어가곤 했거든요. 그런 차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도 단식 중단 결의를 해도 안 듣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 협의회에서도 단식 결의를 해달라고 해도 중단 결의를 해달라고 해도 안 듣고, 네.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단식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아마 부랴부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단식 중단을 좀 해달라, 설득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모셔온 것 같고, 아마 저 장면을 보니까 저도 아마 어머님이 아들을 설득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 부분이 의미하면 상당히 크다. 예컨대 보수의 어머니 같은 분이 당대표를 향해서 이제 더 크고 더 긴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검법 한두 개 관철시키려는 이 단식도 좋지만 실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독주, 그다음에 견제받지 않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아마 설득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전부터 전날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 등 여러 보수 인사들이 많이 방문을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이 아들을 설득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을까요? 일단 뭐랄까요, 출구를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원래 시작했던 목표는 이른바 쌍특검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 특검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단식이 들어간 건데 여권에서는 좀 받아줄 의향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됐고 몸은 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왔다, 설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근데 그런 방식 아니고서는 출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머물고 있기도 하고 또 보수층을 또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니 박 전 대통령이 가서 설득해서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와서 설득하는 것이 일종의 출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8일간의 이 단식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이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표면상으로 뭐 범보수의 결집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의미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정작 여권의 무관심 속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단식을 통해서 사실은 단식뿐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죠. 그러니까 야당 그것도 적지 않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 106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좀 창피하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 서로 간에 양보를 안 할 사안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가면서 국회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유독 민주당의 지금 두 횟수에 걸친 이 국회에서만큼은 양보가 일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전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106, 7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이나 견제를 전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무력감에 있어서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을 질타하는 형국이고 그렇다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저는 이것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민주당도 창피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나라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이라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적건 크건 간에 일정 부분은 양보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줘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일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상황,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요 단식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유승민 의원도 왔다 갔고 뭐 시도지사들 상당 부분 왔다 갔고요. 김문수 지사 왔다 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 왔다 갔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관련 인사분들도 와서 상당히 우려를 표해 주셨고 네. 저는 이 전체적인 보수 진영의 단합뿐만 아니고 상식적인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저는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부터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반은 조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양보가 없었던 그 정부 여당의 책임도 말씀을 하셨고 이 보수 진영의 단합 그리고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 왜 단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부터 사실 의심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던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권의 양보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뭘 양보를 해야 달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통일교 특검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주당이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특검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 문제도 통일교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같이 특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특검을 따로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명분도 없는 걸 분리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아예 특검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양보를 해달라라고 얘기하거나 뭔가 하자고 얘기하는 의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공천원급 특검 얘기하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동작경찰서에서 수사가 만약에 무마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서울청이든 아니면 경찰청 차원에서 무마를 시켰다면 명분이 되겠지만 오히려 서울청에서는 수사를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안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명분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김병기 뭐 의원이나 뭐 이런 한두 명의 의원과 관련돼 있는 문제 때문에 특검까지 간다고 하는 것도 명분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가면 공천 문제에 있어서 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여야 모든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자는 얘기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지금 특검으로 가져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양보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애초에 단식을 시작한 의도도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됐을 때 갑자기 단식 카드를 꺼내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방문을 했다고 하는 건 보수 연단의 확장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자기 만족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고립을 위해서 시작한 단식 아니냐 이것만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굉장히 초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 보면 알겠지만 애시당초 단식을 시작했던 명분도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자기 결집을 위한 단식이었다고 하면 뭐하러 국민들한테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식의 결과도 굉장히 초라했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단식만큼 명분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뭐라 그랬죠,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한 단식이었어요.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정기조 전환 등을 놓고 단식을 시작했어요. 그때 사실 영장 실질을 앞두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네. 근데 그런 단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짓고 그거 당연합니다. 물론 정치적 공방에 어떤 말로서 공방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현재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요. 그나마 명분이 있어요. 무슨 명분이냐? 현재 집권 세력이 연루된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전재수 의원 8월달에 발견해놓고 작년에 이거 아직까지 그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줬다가 지금 수사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관련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이 특검하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원래 특검이 받겠다 해놓고 정 대표가 신천지까지 갑자기 끌어들인 거예요. 신천지 지금 대통령께서 수사 지시하셨죠. 그러니까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권력 할 수 있겠죠. 못할 수 있는 부분을 특검으로 하자는 겁니다. 왜 이게 명분이 없죠?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받다가 만약에 수사하다 단서가 나오면 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부동산처럼 전수조사할 건 아니잖아요. 특검 자체가. 여태 그럼 드럭공 특검은 어떻게 했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특검을 받는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번 단식의 명분은 있기 때문에 이 명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또는 민주당이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당신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특검 할래? 이렇게 협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안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예. 야당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단식하고 좀 비교하는 거 부적절하고요. 저희 사실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단식 8일 차에 당시 김기현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 받았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단식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던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단식했을 때는 네. 뭐 지금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자신의 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야당 대표를 검찰을 동원해서 탈탈 털고 그리고 결국 기소하고 체포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저항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하고 어떻게 지금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수사가 지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런 결과를 내놨느냐라고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네. 저 하다못해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통일교에 가가지고 전부 다 지금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공천원금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도 역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소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수사 결과 발표 보고 그리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이렇게 평가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사 한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를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짧게 민주당이 했던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요. 최경영 관계자.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특검이 들어왔어요. 그 특검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이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요만한 거 달라 그랬더니 그거 안 네.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갚음 차원에서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그때 문병 안 갔다고 홍익표 정무수석 근처 5m까지 왔다가 안 보고 갑니까? 이건 또 도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니네 그랬으니까 우리 똑같이 할래. 이거 정치 발전 없죠. 그때 당시에 그걸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예. 똑같이 하면서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거 또는 도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거 저는 뭐가 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코스피 5천 시대 달성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과 더불어서 큰 관심을 받았던 뉴스였습니다. 정청래 대표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합당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제안 그리고 조국 대표의 발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격적인 합당 제안이었습니다. 발표 하루 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발표에 대한 교감을 이뤘다고 했는데 이 타이밍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준석 대표는 중국집에 전화기 2대 놓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던데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전화기 2대 놓은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뿌리가 같잖아요. 네. 뿌리가 같고 또 언젠가는 합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전망들은 다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시기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만 어찌 보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선거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같이 경쟁을 한다. 특히 사실은 수도권의 민심으로 보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어느 쪽이 승리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 의원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요.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하고 경쟁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하고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절실하다면 조국혁신당과 자연스럽게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시기에 관한 문제가 있을 텐데 네. 3월쯤 들어서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2월이나 이 무렵이면은 당내에서 후보 구도가 다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그때 후보 구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만약에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 당내 반발이 훨씬 더 거세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월 중에 서둘러서 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기상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굳이 뭐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공천원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내용을 겪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분위기 쇄신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시기를 정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시기도 그렇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갑자기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잡음이 나올 정도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거나 수기 과정 없이 전격 발표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부에서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했고 네. 따라서 그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먼저 긴급 최고회의를 열어서 그때 바로 통보하는 이거는 사실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선거공학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조국혁신당의 지지세를 보면 선거공학적으로 아직까지 검토할 만한 그런 유력한 지지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 당내 긴급 수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입장을 같이 하는 조국혁신당을 당내로 들임으로써 실제 이재명 대통령 측과의 또는 친명 측과의 이런 대립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거죠. 명분을 앞세우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당 외에서 지원 사격하는 거하고 당내 목소리랑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친문 수혈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 당의 주류가 친명이라고 보면 네. 그러면 당의 주류 교체에 나서겠다라는 저는 당내 투쟁적 성격의 수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것은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거와 더불어서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둔 거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12석인데 더 비례입니다. 그럼 지역구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이 더욱더 우선적으로 다가간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거는 당내 공학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그래서 친명 쪽에서 반발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커진 좀 더 커지는 이런 식의 소용돌이수로 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당권에 도전할 만한 지금 조국 대표는 그럴 만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예. 대권까지 바라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대권으로 갔어야 하는데 후보직을 사실은 출마를 안 하면서 양보를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비유를 하자면 범 한 마리를 당에다 들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협적인 행동을 지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계산을 했다고 하면은 조국혁신당하고 통합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선거 승리나 또 어쨌든 조국혁신당하고 한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하는 당위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지세 약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는 것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민주당이 제안하는 모양새가 더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큰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손을 내미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전에 당내 교감이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이 좀 더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의 그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돼 있으니까 당 구조가 네.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좀 등에 업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계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만약에 통합 논의를 제안할 때 당원들한테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절차를 밟았다거나 아니면 최고위원들한테 먼저 의사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면 네. 아마 통합 논의 시작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당이 함께 오다가 갈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당이 달라졌다는 것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다른 두 정당이 통합 논의를 시작할 때 미리 의사를 물어본다? 그럼 당내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상대당에서 그럼 우리 통합하겠습니다.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정하게 당대표한테 위임된 권한에 따라서 먼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좀 하고 네. 그리고 난 상태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만약에 뭐 그 당대표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면은 자 우리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양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통합 합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묻는 이런 방식을 네. 선택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양당 모두 아마 당원 투표까지 다 갈 거예요. 양당 의사까지 다 물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통합을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우가 조금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통합 논의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근데 그건 당연하죠. 당원들의 투표를 거쳐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런 통합안을 성안할 때 지도부는 당연히 의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논이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동수 전 감찰부장인가요? 네. 그분이 윤리심판원장이잖아요, 네. 민주당에. 그분이 원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던 특검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번에 징계 개시 내지 조사를 요청한 그 사안들을 보면 하여튼 뭔가 심상치 않은 건 있는 것 같고 그 심상치 않은 것이 민주당 내에서 약간의 갈등의 형식으로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파열음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파열음이 나는 것을 당대표가 미리 사전에 서로 간에 상의 없이 발표를 한다는 거 그 되게 있기 힘든 거죠. 예. 그렇다면 뭐 이제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합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야권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연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지방선거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연대 내지 합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국내심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예컨대 네. 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제고가 연대든 합당이든 또는 다른 세력과의 어떤 합종 연행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의 과제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은 이번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국내심이 대표하는 것을 꼭 반길 만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안 세력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갖다가 여당이 채울 거기 때문에 실제 그럼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보수의 공간이 또는 중도층의 공간이라는 것이 그게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어느 정치 세력이 밀고 들어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 점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내는 거 일단 그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지켜내는 것은 합동해서 지켜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대든
합당이든 반드시 그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로 간에 스킨십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하나의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뭐 결합을 한다거나 이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서로 간에 접점을 넓히면서 탐색도 하고 또 상대방의 의사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한 길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는 단계를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찾아간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급거 이틀이나 앞당겨서 해외에서 귀국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네.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당의 혁신이나 또 윤 어게인 세력하고 단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연대나 아니면 중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때 한때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1순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필요한 거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난 대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존재감은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지세가 민주당하고 겹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속에 성과를 거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역으로 아까 조국혁신당 얘기했지만 국민의힘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의 양보든 협력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힘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이제 만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건데 또 네. 만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하고 완전하게 단절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섣불리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았을 때는 자기 지지층도 떨어져 나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정리를 하자면 서로 간의 목표는 비슷한 상황인데 현실적인 요건들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같이 접점을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하고 장동혁 대표 등과의 절연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뭐죠? 그다음 윤 어게인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개혁신당에서 지금 그렇게 아니 얘기하고 제가 있어요. 여쭙는 거예요. 윤 어게인 세력이 도대체 뭐 하는 세력이죠? 윤 대통령이 돌아가길 바라는 세력인가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등이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고 보는 근거는 뭐예요? 그 뭐죠? 그럼 제가 답변 네, 드릴까요? 답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개혁신당의 얘기를 네. 인용해서 말씀드렸다고 전해드리는 거고요. 개혁신당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니 말씀하실 때 첫째는 그 중간에 그 뭐 그리고- 복문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국내심이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네, 장동혁 평론가님 대표가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하지만 저는 뭐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잘못된 수단이었다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법률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아마 넣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게 절연이지 아니, 그럼 뭐 오히려 그 전에 욕을 해야 되나요? 윤 전 어떻게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웠고 윤 전 대통령 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하는 고성국 뭐 그 유튜버를 예. 당에 영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니 장동혁 그 대표의 행보를 이혜원 전 보면 의원을 예, 영입하면은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 이제 전 의원은 마무리해야 윤 될것 어게인 세력을 같아가지고요. 영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네, 대통령하고 다른 같이 하시는 사람들 건가요? 다 아는 아니 걸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평가를 하면 안 예. 된다는 거죠. 정확한 두 분 상대 정당의 오늘 정치 오랜만에 세력에 대해서. 모셨는데 앞으로 또 자주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어떤 이렇게 치열하게 붙는 모습이 많은 시청자분들도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